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 바이러스 폭락장에서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게요. 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폭락장 때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신규로 진입한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었을지 벌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투자 성과, 투자자 유형별 누적 수익률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돈을 잃었어요. 마이너스 먹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수익을 적당히 많이 냈죠. 이것을 보면은 역시 고인물이 잘한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벌고 싶으면, 주식에서 돈 벌고 싶으면 오랫동안 주식판에서 살아남아야겠죠. 가진 돈 다 까먹고 두 번 다시 주식판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눈물 훔치고 떠나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런 버핏 명언이 첫 번째,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잃으면 돈을 못 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드의 차이에 따라서, 종잣돈의 차이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과 1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소액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기존이나 신규나 할 거 없이 소액 투자자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잃어도 되는 돈, 상관없는 돈이야. 어차피 잃어도 상관없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나의 피와 땀을 갈아 만든, 내 시간을 팔아서 만든 돈, 작은 돈이지만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잃으면은 절대 안 돼요. 시드가 적든 많든 어쨌든 간에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주식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을 들고 주식판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잃지 않는다. 1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수익률이 충분히 많이 냈어요. 신규나 기존 할 거 없이. 그래서 큰 돈 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깨지고 부딪히고 공부해서 살아남아야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30대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겠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분들이 사회 초년생 지나고 자신감이 아주 그냥 충만할 때, 자신감이 아주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30대는. 근데 내가 똑똑하고 잘한다. 내 머리 쓰면은 주식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30대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합산 누적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요, 확실히 기존 투자자들이, 파란색 선인 기존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많이 높네요. 신규 투자자들에 비해서. 자, 신규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역시 고인물이 잘한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아야겠다. 그 다음은요, 개별 투자자의 성과 분포입니다. 자, 회색선이 신규 투자자예요. 62%가 돈을 잃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게, 작년 코로나 폭락장 때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1400, 많이 떨어졌죠. 2800에서 1400까지 떨어졌는데 한 50% 떨어졌다가 4월에서 저점 찍고 쭉 반등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신규 투자자들의 62%는 돈을 잃었습니다. 자, 기존 투자자들은 39%만이 돈을 잃었는데 거의 1.5배에 육박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으로 돈 벌려면 주식판에서 오래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투자 성과, 수익률 영향 요인이에요. 자, 투자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비중이 높아야지 수익률이 높았다. 투자 자산 규모, 보유 종목 수, 대형주냐, IT냐, 의료 비중이냐 탄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종목 수도 많이 분산 투자를 해야겠고, 대형주 비중, 중소형주, 코인주, 동전주 이런 거보다 근본주, 대형주를 타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말이고,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의료 관련주는 이거는 뭐 바이러스 사태라는 특수한 영향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외하자고요. 수익률 영향 요인 두 번째입니다. 종목 교체가 많고 회전율 높으면 망하죠.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샀다 팔았다 하면 돈을 못 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피터 린치. 자, 명언이 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죠.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의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투자한 기업을 어린이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버핏도 명언이 하나 있어요. 10년을 보유하지 못할 주식을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10년을 소유할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죠. 투자 행태의 과인 확신이에요. 과인 확신을 일으키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일단 내가 우월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시장을 초과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거래가 잦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잦으면 수익률 마이너스 먹는다, 돈을 잃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과인 확신 두 번째입니다. 통계가 말해요. 자, 수익을 좀 맛보면 신규 투자자, 남성 20대 분들, 이런 소액 투자자분들이 시장 수익률 상승, 수익을 맛보면, 돈을 좀 벌어보면 갑자기 거래 회전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초반에 주식판에 들어와서 행운을 맛보고 돈을 좀 벌면은 고수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자주 샀다 팔았다, 뭐 순환매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안 오르니까 다른 거 팔아서 여기서 이거 떨어지니까 여기서 팔고 다른 줄을 타서 돈을 더 벌겠다, 뭐 이런 순환매,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소액 투자자들, 남성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도박과 유사한 주식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낮은 가격, 동전주, 잡주죠. 변동성 높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주식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저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 성향의 주식을 높은 복권 성향인 주식이, 아주 그런 높은 성향을 가진 주식을 산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다, 많이 저조하네요. 자, 복권형 주식 선호 두 번째인데, 이쯤 되면은 거의 과학이죠. 소액 투자자들, 회전율이 높은 사람들 보면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투자자의 군집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복권형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돈을 잃는 사람들은 소액 투자자, 복권형 수익을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아주 과학이죠, 이쯤 되면. 처분 효과에 대한 거예요. 처분 효과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익절, 손절매라고 하는데, 익절은 내가 수익을 낸 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5만원에 샀는데 이게 6만원이 됐다. 그럼 팔아버리겠다. 이게 익절이고요. 자, 손절매는 5만원에 산 주식이 4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얼른 팔아버리는 거죠. 3만원으로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는 게 손절매예요. 근데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익절은 잘한다. 이거는 잘하는데 익절은 무조건 잘해요. 근데 손절매를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익절을 잘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6만원에서 익절해버리면 이 주식이 6만원에서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다시 사질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익절을 빨리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겠다, 그런 말이고요. 손절매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주식 오래 하시던 고수들은 손절매는 원칙을 가지고 빨리 해라. 손절매 뭐 5%, 3%, 뭐 10% 이렇게 딱 정해놓고 손절매를 재빠르게 하죠.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 신규로 진입한 단기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못하고 익절을 잘했다. 근데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익절은 느슨하게, 수익 실현은 최대한 늦추고, 손절매는 빨리 하자, 이런 말입니다. 자, 투자금이 많은 고수일수록,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인 고수일수록 익절을 잘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익 실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은. 근데
1,0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들은 굉장히 수익 실현을 빨리 해버리죠. 거의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통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과학이네요.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성은 거의 과학이네요. 작년 코로나 폭락장 때 들어온 신규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특징은 주가 하락하고 진입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중소형 비중이 높았다. 잡주 많이 샀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지 않고 몰빵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샀다 팔았다. 거래 회전율이 높았고 종목 교체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과 반대로 하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신규 투자자들이 59%,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59%가 손실을 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말고, 초보자들 기준으로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탓이라 이거고요. 집중된 포트폴리오 하지 말고요. 종목을 분산하자. 이런 말이고요. 자주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존버하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자, 신규 투자자는 기존 투자자들에 비해서 저조했다. 마이너스, 돈을 잃었다. 신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시장이 엄청 좋아서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돈을 많이 잃었다. 59%나 돈을 잃었다. 투자를 잘하려면 자산 규모가 커야 됩니다. 1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보유 종목 수도 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형주 타야 된다. 머리기업, 섹터별로 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요. 선도. 그런 기업에 넣어야 된다. 뭐 IT 기업으로 따지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기업이고,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대형주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잦은 거래를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늦게 익절을 해야겠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반대로만 하면, 돈 있는 사람의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과잉 확신. 자, 도박판 플레이어예요. 본인이 돈을 벌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내 머리가 좋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 돈을 잃는다. 돈을 못 번다. 복권형 주식을 선호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동전주, 잡주, 제약바이오, 이거 고수가 들어가도 돈을 벌까 말까 그런 어려운 영역인데, 초보자가 들어온다. 이거는 무조건 돈을 잃습니다. 필패죠, 필패. 처분 효과. 익절을 하면 안 되겠다. 익절은 천천히. 손절매는 빠르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반대로 하죠. 익절을 하려고 그러고 손절매를 못 하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단기 군집 거래를 많이 했다. 단기 군집 거래는 추종 매매예요. 추종 매매. 남들이 사면은 막 유행하면 따라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방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컨텐츠도 많긴 한데, 주식 방송은 대중의 관심이에요. 니즈 이런 거에 맞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당신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방송 자체의 시청률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하는 것들은 사실은 단기 군집 거래의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추종 매매하면 안 되겠다. 돈을 못 벌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반대로만 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